안녕하십니까. 네, 잘 쉬셨는지요? 네, 앞에 수리원격 강의 이해가 좀 잘 되셨는지요? 네, 오늘은 외자 이름, 그리고 두자성, 두자 이름, 그리고 두자성, 외자 이름, 수리원격 산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자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준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자 성명학법의 수리원격 산정 방법은 기본적으로 3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풀이를 하게 됩니다. 3개의 단락을 천지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외자 이름처럼 끝에 이름이 없는 경우도 반드시 3개의 단락을 나누어서 풀이를 합니다. 김준의 경우 3개의 단락으로 나누면 두 번째 이름은 0으로 두고 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격은 어떻게 될까요? 중걸 준자 9획 더하기 0이 되죠. 그럼 원격은 9가 되는 겁니다. 원격은 초년기에 주로 나타난다고 그랬지요. 형격은 어떻게 될까요? 김시성 8획 더하기 준 9획을 더하면 8 더하기 9는 17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형격은 주로 청장년기에 나타난다고 그랬지요. 그 다음 이격은 성과 이름 끝자를 더하는 거죠. 8 더하기 0 하면 8이 되죠. 이격은 주로 중년기에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정격은 이름을 다 합하면 8 더하기 9 더하기 0은 17이죠. 정격은 17수리가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주로 나타납니다. 자, 외자 이름은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자성, 두자 이름의 수리원격 산정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궁지원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 3단락으로 나눠보세요.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자, 남궁은 성이지요. 남과 궁을 더한 걸 하나의 획수로 봅니다. 그리고 지자는 첫 번째 이름, 원자는 두 번째 이름이죠. 이렇게 3단락으로 나눠놓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격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이름과 두 번째 이름의 획수를 더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지와 으뜸 원자를 더하는 게 12 더하기 4 하면 16수리죠. 이것이 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형격은 어떻게 되나요? 성과 첫 번째 이름을 더하는 것이죠. 그럼 남궁과 지를 더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9 더하기 10 더하기 12 하면은 31수리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형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격은 남궁 성과 두 번째 이름 이 원자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9 더하기 10 더하기 4는 23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격은 어떻게 될까요? 남궁 지원 전부 이름 획수를 다 더하는 것이죠. 그러면 9 더하기 10 더하기 12 더하기 4는 35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격입니다. 두자성, 두자 이름은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두자성과 외자 이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이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 3단락으로 나눠 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을 따로 첫 번째 이름 그리고 두 번째 이름으로 나누는데요. 성은 남궁이지요. 율은 첫 번째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없지요. 이럴 경우 두 번째 이름을 뭘로 본다 그랬죠? 0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원격은 어떻게 나오나요? 율자 첫 번째 이름의 획수 9와 0을 합하면 9수리가 되지요. 이것이 원격입니다. 네, 그 다음 형격은 남궁성과 첫 번째 이름을 더하는 것이요. 남궁 더하기 율 획수를 더하면 9 더하기 10 더하기 9는 28수리가 나오죠. 그래서 형격은 28이고요. 그 다음 이격은 남궁성과 두 번째 이름을 더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남궁 9 더하기 10 더하기 0이 되지요. 그러면 19수리가 나오죠. 이것이 이격입니다. 그 다음 정격은 성과 이름을 다 더하면 9 더하기 10 더하기 9 더하기 0은 28이 되죠. 이것이 바로 정격입니다. 두자성 외자 이름은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아셨을 텐데요. 한자의 성과 외자 이름 또 두자성과 외자 이름일 때 외자 이름을 가진 경우는 형격과 정격 수리가 같이 나온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네,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내용인데요.
최근 들어서 아버님, 어머님 성을 각각 취해서 2개의 성을 가진 이름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세상을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하게 하려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자신의 의지를 실천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개의 성으로 바꾸게 되면 새로 개명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기본 정보들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건강을 비롯한 여러 환경들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시고 계셨을 텐데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름의 소리가 바뀌게 되는 거고 한자의 수리 원격도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름 소리가 인체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앞선 강의와 영어 이름 1강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의 소리는 나에게 지속적으로 불려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나와 가족에게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행히 이름의 구성이 잘 돼서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은 10%도 안 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마음에 오늘 이 주제를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선택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시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분야에는 다 전문이 있는 것이죠. 이름에 대해서 잘 모른 채로 혼자서 개명을 하다 보면 나와 가족에게 뜻하지 않게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긴 하나 잘 바뀌었을 때 삶이 좋아지는 것이지 잘못 바뀌었을 때는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의외로 이름 때문에 자기도 모른 채 고통받고 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상담을 해오면서 겪게 되는 일인데요. 고통받지 않아야 할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고 부자로 매우 잘 살고 계셔야 할 분이 가난하게 살면서 고생고생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단지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니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름은 자신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야 할 분이 아프고 있고 부자여야 할 분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름은 누구나 한 번쯤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는 분들이 뜻하지 않게 힘들어진다면 공동체의 커다란 손실이지 않을까요? 저도 공동체의 일환이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모 두자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담을 신청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릴 것이니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름 전문가로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두자성의 경우 소리로 이름을 풀이했을 시에 이름 쓰시는 분에게 좋은 쪽으로 성을 배합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씨와 조씨의 배합일 경우에 이조보다 조이 배합이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 밑에 어떤 이름 글자 배합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는 굳이 두자성을 사용 안 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모르고 함부로 막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름을 쓰는 본인에게 크게 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절대로 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 트렌드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은 다시 또 임상 연구 과정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수리운격으로 넘어와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수리운격을 산정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조이유진. 이 경우는요, 이조유진보다는 조이유진이 더 출세가 되는 이름입니다. 이조유진은 2등이 되는 이름인데요. 1등은 어렵게 되는 이름입니다. 성의 배합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수리 원격을 한번 볼까요? 이 경우도 앞서서 두자성에서 배웠던 것처럼 두 개 성에 각각의 한자 획수를 더해서 나온 숫자를 성 하나의 수리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풀이법은 두자성, 두자이름 풀이법과 동일합니다. 먼저 세 단락으로 나눈다고 했지요.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조이는 성이지요. 조와 이를 더한 거를 하나의 획수로 봅니다. 그리고 유는 첫 번째 이름, 지는 두 번째 이름이죠.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 놓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격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이름과 두 번째 이름의 획수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별이유, 오자와 별 진자를 더하면 14 더하기 7은 21수리, 이것이 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현격은 어떻게 될까요? 성과 첫 번째 이름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조이와 유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1 더하기 7 더하기 14는 32수리가 나오죠. 이것이 현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격은 조이 성과 두 번째 이름 진자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11 더하기 7 더하기 또 7은 25가 되는 거죠. 이격은 25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이, 유진, 이름, 획수를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11 더하기 7 더하기 14 더하기 7을 다 더하면 39수리가 됩니다. 이것이 정격입니다. 두자성, 두자이름은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자 이름과 두자성의 수리 원격 풀이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자 부수가 이름에서 쓰일 때 획수가 달라지는 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을 보고 이름을 지으면 수리 원격이 달라져서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한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또 잠시 쉬셨다가요.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